자, 그럼 일어나시고 이거 뺄 거 다시 한번 세볼게요. 이 뺄 거를 이렇게 세면 편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하고 6은 들어가는데 1하고 6은 들어가는데 8이 안 들어가는 경우와 8이 안 들어가는 경우와 두 번째 6과 8은 들어가는데 1이 안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1과 6과 8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네 번째 2하고 5는 들어가는데 9는 안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하고 9는 들어가는데 2는 안 들어가는 경우와 여섯 번째 2하고 5하고 9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와 되니? 왜냐면 이제 여기 5가 겹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3과 4가 들어가는 경우 얘는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과 6이 들어가는데 8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얘는 나머지 6개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하고 1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되니? 그 1과 6과 8은 안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나머지 6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고 그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얘는 168 숫자가 선택됐으니까 그냥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도 61 곱하기 3팩토리얼. 얘도 61 곱하기 3팩토리얼. 얘는 3개가 선택됐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71 곱하기 3팩토리얼 이래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66에 36, 얘가 36, 얘는 6, 요거 36, 요것도 36, 얘는 6, 얘는 얼마가 돼? 4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72, 72, 144 에다가 66, 12 해주면 54를 더해주면 이게 8, 9, 198이 될 거고요. 93은 9 곱하기 8, 98에 72, 987 해주면 7, 24, 77에 49, 1, 504 그래서 빼기 여기가 198 이러면 되는 거니까 504 빼기 198 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느냐? 306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198, 200에서 두 개가 덜 빠지면 되는 거니까 답은 30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귀찮지만 이렇게 세주는 게 우리 아까처럼 세는 것보다 아까처럼 세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겹치는 걸 또 세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그 겹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빼는 거야. 됐죠? 그래서 1과 6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때는 1과 6을 더하면 7이 되는 거니까 나조건을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경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각자의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빼준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센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또 몇 번 할까요? 없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거 진도 먼저 나가고 나중에 질문이 더 생기는 것들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행렬이에요.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 203페이지 여러분들 고정인 책 203페이지 보면 행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 나타낸 것.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 숫자, 수 또는 문자를
뭘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맨 끝에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거 이건 표현 방법인 거고, 표현 방법인 거고,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면 이 정체가 좀 묘해지는 거니까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괄호를 모았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우리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거야. 우리 이런 걸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문자를 배열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배열할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A, 2B, 3C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렬을 왜 쓰냐는 거거든. 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행렬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는 이 행렬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행렬이 뭐의 도구냐면 변환이라는 연산의 도구예요. 변환이라는 연산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거든. 1차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고 하여튼 뭔가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 2를 배웠으면 그 도형의 이동 혹시 배운 적 있죠?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것도 변환의 일종이거든. 즉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대칭도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도형을 바꿔치기 하는 거고 점대칭도 바꿔치기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확대, 축소도 있고 회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환들이 있어요. 원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환들이 있는데 이 변환을 계산하는 도구가 행렬이라는 거예요. 원래 즉 행렬이라는 놈을 이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되니? 그 다음에 또 행렬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게 예전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지금은 안 배우는 거거든.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이거를 고등학교 때 역행렬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행렬도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행렬이 원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 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거든. 근데 예전 교육과정 행렬이 있을 때는 역행렬이라는 놈 때문에 행렬 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문제, 행렬 문제가 킬러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수학, 과학을 더 배우면 알겠지만 이 행렬이라는 놈이 없으면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행렬이 그만큼 중요한 놈이기는 한데 다행히도 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행렬이라는 놈의 연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은 낮추고 대신 행렬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행렬을 연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면 되게끔 축소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행렬을 왜 배워야 되는지는 잠깐 적어두시고, 자, 행렬이라는 대상이 있고 이 행렬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행렬을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연산이 가능하면 충분하다. 연산이 가능하면 충분하다. 어차피 연산이라는 건 근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행렬에 나눗셈도 있거든 원래는. 그게 역행렬이라는 놈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고등학교 과정 중에는 안 나올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연산이 가능하면 충분하고 이 연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연산만 다룰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연산만 가능하면 돼. 자, 이 행렬이 어려웠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거든요. 이 행렬이 실수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렬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의 계산과 행렬의 계산이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A 곱하기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쓴 건 행렬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두 행렬 A와 B의 곱하고 B와 A의 곱이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차이예요. 우리 숫자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다른 경우가 없잖아. 근데 행렬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안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되니? 자,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거야. A 곱하기 B가 0이래. 되니? 원래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행렬은 A가 0이 아니고 B도 이건 0이 아니라 이제 영행렬이라는 건데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영인자 이렇게 부르는 건데 0이 아닌 두 놈을 곱했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골 때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행렬 계산은 쉽지가 않은 게 원래는 그게 맞아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원래 행렬 계산은. 됐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렬을 너무 어렵게 배우면 이 행렬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 수학 교육 과정의 변화가 수포자를 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우리 교육 과정이 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어려운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면 또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덧셈, 뺄셈, 곱셈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면 행렬에서 그럼 얘는 숫자가 이제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묶여있다고 할 때 가로로 된 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1행, 두 번째 가로줄을 2행, 세 번째 가로줄을 3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가로줄, 세로줄에서 행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세로줄을 1열, 여기 두 번째 세로줄을 2열, 세 번째 세로줄을 3열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가로줄도 3개고 세로줄도 3개지. 이때 이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3 by 3 행렬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이 곱하기는 행렬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앞에가 뭐가 들어가는 거고 행의 수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우리 뭐 열의 수를 써서 가운데다 곱하기라고 쓰고 이 곱하기는 뭐라고 있냐면 바이라고 있는 거예요. 바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행렬은 3x3 행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3x3 행렬. 됐어? 그래서 3행, 3열, 행도 3개, 열도 3개 행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x3 행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2x2. 이거는 3x2 행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그래서 5번에 m 곱하기 n 행렬 이거 곱하기라고 읽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바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m by n 행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 이게 m by n 행렬이 되는 거고. 다음 정사각 행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얘 보고 지금 이 선생님이 예로 든 이 행렬을 보면 얘는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되니? 이거는 우리 보통 3x3 행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를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2x2 행렬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얘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 해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때 행과 열의 수를 가지고 얘를 2차 정사각 행렬, 얘를 3차 정사각 행렬 만약에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n개면 n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IJ 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각 성분 이 행렬에서 이 행렬에 각각 행과 열을 이루는 요놈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행렬에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얘네들 모두 다 행렬을 이루는 숫자 또는 문자를 우리 성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이 나왔죠. 성분은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성분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이 성분들은 자 3차 정사각 행렬은 성분이 총 9개겠지? 근데 이 9개는 위치가 다 다르지? 되니? 그래서 이 성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행과 열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성분을 우리는 1,1 성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앞에가 행, 뒤에가 열. 그래서 1행 1열 성분 혹은 1,1 성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1행 2열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놈은 1행 3열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겠어? 당연히 3행 2열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겠지? 뭐 요놈은 3행 3열 성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되니?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그 정의할 때 얘를 갖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야, 씨, 코 그만 보라, 씨. 자, 다음 밑에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은 행렬 행렬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그래. 첫 번째,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위치의 성분이 모두 동일한 것을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그 우리 책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로 같은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일단 얘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의 성분이 모두 다 동일한 행렬을 우리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산을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야.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는 거야.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덧셈과 뺄셈을 정의를 할 건데 우리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이 규격이 똑같아야 돼. 자, 규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가 규격인 거야. 이게 행렬의 규격.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 덧셈과 뺄셈 거기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우리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일단 우리 뭐 규격이 같은 행렬. 즉 얘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곱셈은 아니야. 곱셈은 나중에 규격이 다른 것도 곱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덧셈과 뺄셈은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다 같을 때에만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에만 우리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을 때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덧셈 또는 뺄셈을 하면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냥. 됐어? 그래서 행과 열의 수가 모두 같은 행렬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는 걸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에 대해서 다뤘던 모든 법칙들을 그대로 만족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같아요. 우리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이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것도 똑같거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거든? A 빼기 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보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실수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 이 얘기는 일단 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 뺄셈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단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여러분들 실수 계산할 때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써요?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지각은 못하겠지. 되니?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연산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훌륭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의 연산에서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되니? 우리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라는 연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설마 이거 5 더하기 3은 8, 에서 5를 빼갖고 얘가 3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가운데 3만 남네? 보통 이렇게 계산하지 않니? 되니? 이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쓴 거야. 되니? 교환법칙 이거 두 개 바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지. 혹은 바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이 편해지지 않니? 됐어? 그래서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 덧셈과 곱셈인 거고. 그래서 뺄셈은 더하는 수의 부호를 그러니까 빼는 수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더한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 그래서 모든 뺄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곱셈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행렬의 계산도 마찬가지다. 행렬에서도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딱 보기에 연산이 편한 순서대로 내 마음대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대신 중간에 뺄셈이 섞여 들어가면 그건 덧셈으로 바꾸고 해줘야 돼. 됐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다음 밑에 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영행렬은 뭐냐면 모든 성분이 모두 다 영행렬, 걔를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다시 모든 성분이 영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고 주로 기호 O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 영행렬 이렇게 쓰고 영행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니? 자, 다음 페이지에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면 이제 드디어 우리 저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행렬의 실수배, 즉 A라는 행렬 앞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하는 거야. 됐니?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 이 뒤에 있는 A는 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행렬인 거고, 앞에 있는 K는 실수일 때야.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뒤에 있는 행렬 A의 모든 성분을 K배 해주는 거야. 되니? 즉 이 실수 K를 행렬 A의 모든 성분에 곱해주는 걸 행렬의 실수배라고 불러요. 되니? 그래서 이게 어떤 연산이라고요? 우리 K를 실수 K를 A의 모든 성분에 곱해준다. 이거를 우리 행렬의 실수배라고 불러요. 그럼 이 행렬의 실수배를 알고 나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 아까 A 행렬 빼기 B 행렬이 있었잖아. 되니? 이거를 A 행렬 더하기 마이너스 B 행렬. 그럼 마이너스 B 행렬이라는 건 B의 모든 성분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그거를 더하는 것과 똑같아요. 됐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행렬, 모든 행렬의 뺄셈을 다 이제 뭘로 고칠 수 있어요? 행렬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라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실수의 계산을 해왔던 그런 식들을 똑같이 반복하면 된다. 자, 그래서 행렬의 실수배 성질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아닌데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K 곱하기 L 곱하기 A라는 놈이 있으면 얘는 K에다가 먼저 A를 곱하고 나중에 L을 곱해줘도 되고 혹은 K에다가 L을 먼저 A에 곱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 되니? 혹은 이렇게 상관없어요. K 곱하기 L을 먼저 해주고 거기를 A에다 곱해줘도 된다. 그래서 K 곱하기 L 곱하기 A가 있을 때 K를 먼저 곱해주나 L을 먼저 곱해주나 K 곱하기 L을 먼저 곱하나 나중에 이거는 상관은 없다. 다음 실수배기 때문에 우리 K 더하기 L 곱하기 A를 K 곱하기 A 플러스 L 곱하기 A 꼭 뭐처럼 생각할 수 있어? 분배 법칙처럼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할 수 있다.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하기 할 수 있냐? K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그럼 K 곱하기 A 더하기 K 곱하기 B 이런 식의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 실수배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행렬의 곱셈이에요. 자, 그럼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A 행렬과 우리 B 행렬을 곱할 건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자, A 행렬은 사이즈가 M 곱하기 N 행렬일 때 이 B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 꼴일 때 즉, 이 앞에 있는 행렬의 요 성분의 그러니까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내가 A 행렬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게 3, 2, 2, 3 이렇게 된 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됐어? 예를 들어서 정의를 알려줄게 이제. 그럼 얘는 3행 2열이니까 A11, A12, A21, A22 보통 여기 AIJ를 앞에 행, 뒤에 열을 성분을 써서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렬을 쓰는 또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A31, A32, 3x2 행렬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 여기 2x3 그럼 2x3니까 여기도 B11, B12, B13 그 다음에 B21, B22, B23 이렇게 된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곱셈은 항상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행렬의 곱셈은 행과 열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즉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그 결과는 가운데 n이 사라지고 m 곱하기 l 행렬이 a 곱하기 b의 결과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얘는 이것과 이걸 곱하는 거야. 즉 a11 곱하기 b11 플러스 a12 곱하기 b21 이렇게. 즉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1m과 1열을 곱한 걸 1m 1열에다 쓰는 거예요. 됐니? 다음 얘랑 곱한 건 1m과 2열을 곱한 거니까 그거를 여기 1m 2열에다 써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A11 B12 플러스 A12 B22 즉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다음 얘랑 곱해서 또 여기다 써주는 거거든. 1m과 3열을 곱했으니까 1m 3열 곱한 걸 1m 3열 성분에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A11, B13, 그
그 다음에 플러스 A1, 2, B, 2, 3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n과 1n을 곱한 거는 여기다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21, B11, 그 다음에 플러스 A22, B2를 여기다 써주는 거고, 다음 얘랑 얘랑 곱한 걸 2n열 여기다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21, B12, 그 다음에 플러스 A22, B22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이것과 2n과 3열을 곱한 거, 즉 A21, B13 플러스 A22, B23 얘가 여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3n과 1열, 3n과 2열, 3n과 3열을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즉 A31, B11 플러스 A32, B21, 그 다음에 여기가 A31, B12 플러스 A32, B22, 그 다음에 여기는 A31, B13 플러스 A32, B23을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얘가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하죠? 됐어? 근데 이게 행렬의 곱셈인 거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다르다. 즉 우리 뭐는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이 행렬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행렬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되니? 왜냐하면 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라, 요렇게 곱하면 A 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요렇게 되는 건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요렇게 곱하는 건 플러스 BA, 요렇게 곱하는 게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라 AB와 BAB를 합쳐 BA를 합쳐서 2AB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곱셈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 이런 성질 때문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 쓸 생각을 버려라, 그런 뜻이야. 그럼 곱셈 공식을 못 쓰면 어떻게? 우리 모두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분배 법칙은 성립해요.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곱하는 순서를 잘 생각해서 분배 법칙만 쓸 수 있을 뿐이야. 그럼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성립하느냐? 오! 얘는 다행히도 얘는 성립해요. 즉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A와 B를 먼저 곱하는 것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B 곱하기 C를 먼저 곱하는 건 가능하다. 즉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단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돼. 되니 ABC의 순서를 바꾸는 건 불가능이야. 즉 순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뭘 먼저 계산하는지는 상관없다. 다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느냐? 다행히도 이건 성립한다. 즉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이거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주의해야 될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B 더하기 C 곱하기 A는 달라. 되니? B 더하기 C 곱하기 A는 BA 플러스 CA가 되는 거라서 AB 더하기 AC랑은 달라요. 됐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잘못 계산했다가는 0 틀린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단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우리 실수배의 실수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K 곱하기 A 곱하기 B라는 놈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든지 A 곱하기 K 곱하기 B가 되든지 A 곱하기 B 곱하기 K가 되든지, K는 이때 이 K는 뭐예요? 실수야, 실수. 이건 실수배.
실수는 아무데나 가도 돼요. 실수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 단 O는 바뀌면 안 돼. A와 B의 순서, A와 B의 순서, A와 B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 행렬끼리는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 물론 어떤 행렬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꿔서 교환법칙처럼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아지는 행렬이 있을 수 있어요. 되니? 근데 모든 행렬이 그렇진 않아. 됐어? 그래서 계산할 때 의식적으로 행렬의 곱셈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단위 행렬은 뭐냐면 정사각 행렬 중에서 이거는 첫 번째 정사각 행렬 중에서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은 1이 되고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가 다른 성분은 모두 다 0이 되는 행렬.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차 단위 행렬은 1, 0, 0, 1 이렇게 생긴 거. 1행 1열과 2행 1열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이 되는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1, 0, 0,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을 우리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외의 나머지 성분이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단위 행렬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 2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건 숫자에서 1과 같은 그러니까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 행렬은 숫자의 계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느냐? 자, 첫 번째 성질은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는 모두 다 A가 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는 모두 다 A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2의 n제곱은 그냥 2가 되는 거야. 2는 몇 번을 곱해도 2예요. 그냥. 됐어? 이런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뭐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거냐면 실수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행렬은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단행렬은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는 이제 항등원, 역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하는 행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했다. 요것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책 같은 데 보면 아마 여기는 있을 건데 여러분들 브렉라벨에 켈리 해밀턴 정리가 써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00페이지 여러분들 그 브렉라벨 100페이지 한번 볼래요? 10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 알아두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알아두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긴 한데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수준으로 여러분들 나올 거니까. 됐어? 이게 아직은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교육 과정으로 배운 친구들이 수능을 치러야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구나 이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문제집에 따라서 옛날에 어려웠던 행렬 문제를 그대로 싣기 위해서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켈리 해밀턴 정리가 역행렬이 없으면 이거를 쓰는 원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역행렬을 소개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우리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역수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즉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놈을 곱했더니 얘가 단행렬 2가 되는 이런 행렬이 있다는 거거든. 이런 행렬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모든 행렬에 대해서 이런 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떤 행렬들 중에 뭔가를 곱해서 단행렬이 되는 행렬이 있어요. 우리 이런 행렬을 A의 역행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게 있어. 됐어?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가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사라졌다 그 얘기거든요. 됐어? 교육과정상에서 이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켈리 해밀턴 정리도 알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는 켈리 해밀턴 정리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되니?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얘는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이렇게 편하게 풀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긴 할 텐데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왜 교과서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행렬 요 뒤에 스텝 2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819번 문제를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 행렬이라는 대상 자체가 낯설고 어색해서 그런 거지. 이것도 계산을 조금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문제들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단원의 문제보다도 쉬워요.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819번은 A와 B 행렬이 똑같대요. 그래서 A 행렬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A 더하기 5 여기는 3 여기는 2C 제곱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AC라고 된 행렬이 있고 이놈이랑 우리 뭐가 똑같냐 4 3B 여기가 3B 플러스 5C 여기가 6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행렬이 있대요. 그럼 얘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두 개 행렬이 똑같으려면 얘랑 똑같고 그 다음 얘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냥 같은 위치의 행렬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5가 4여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3B가 똑같아야 되니까 B의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그리고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고 놓으면 2C 제곱하고 우리 뭐가 똑같아야 돼? B는 1이었으니까 3 플러스 5C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2C 제곱 마이너스 5C 빼기 3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C, C 마이너스 3 플러스 1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든지 C의 값은 3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C하고 6이 똑같아야 돼. 그럼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C 빼기 3 곱하기 C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C의 값은 3이 되든지 또는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C의 값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3밖에 안 되는 거지. 이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되게 심플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20번은 행렬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거든. 제가 무슨 얘기냐면 2x3 행렬 A의 ij 성분 AIJ가
그래서 aij가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i제곱 플러스 1 여기도 j제곱 마이너스 k라고 돼 있어. 이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14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2x3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x3 행렬이라는 뜻이 곧 i는 1 또는 2만 될 수 있고 j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항상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이에요. 앞에 i가 행, 뒤에 j가 열 이렇게 되는 거야. ij 성분이라고 했잖아. 즉 요놈이 i, j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i가 행, j가 열. 근데 얘가 2x 행렬이래. 그럼 i는 1 또는 2가 될 수 있는 거고 j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갖고 다 구하는 거야. 어떻게? a1, 1. 그럼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1, 2는 우리 2 곱하기 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1, 3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K. 아니지. 여기 4. 여기 9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2, 2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K. A2, 2는 5 곱하기 4 마이너스 K. A2, 3은 5 곱하기 9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3, 1은 3, 3은 9 더하기 1은 10 곱하기 1 마이너스 K. A3, 2는 10 곱하기 4 마이너스 K. 아니지, A3은 없죠. 맞죠? 네, 미안해, 이상한 짓 해서 2x3니까 1열, 그러니까 1n, 2n까지 밖에 없는 거지. 3열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14가 된대. 이때 k의 값이 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모든 놈들의 합은 얘는 2로 묶어주면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이거 3개는 합해주면 이거 3개는 합해주면 2로 묶어서 1 더하기 4는 5 더하기 9는 14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얘를 5로 묶어서 14 마이너스 3k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14 마이너스 3k를 묶어서 2 더하기 5니까 곱하기 7이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된대? 14가 된대. 따라서 14 마이너스 3k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4가 되면 되는 거겠죠? 답은 3번이에요. 히터 좀 끌어올게요. 앞에 너무 더워서 숨쉬네. 정신을. 다음 821번도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의 IJ 성분을 각각 A, I, 쉬었다 할게요.